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그건 단순히 싸우고 서운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칠 때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연애인데도 어떤 여자 옆에서는 남자가 먼저 불안해지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애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특별히 뭘 더 해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녀 옆에 있으면 놓치면 안 된다는 강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스스로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지는 감정. 혹시 그런 여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여자, 진짜 놓치면 후회한다. 남자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자세에는 놀랍게도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배려해준다고 다 사랑받는 건 아니고, 잘해준다고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남자가 스스로도 모르게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을 끌어내는 6가지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사랑해주는 만큼 그도 더 날 사랑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사랑 앞에서 더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의 흐름을 놓치고 괜한 오해와 거리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 연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일까? 같이 있는 시간은 많은데 이 관계에서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기분. 처음엔 분명 나도 사랑받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만 더 눈치 보게 되고 나만 더 애쓰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있잖아요. 나만 너무 많이 좋아했나? 혹시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이렇게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느낌.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연애인데도 어떤 여자는 남자가 더 애타게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요즘 너 왜 이렇게 바빠? 이런 말까지 먼저 꺼내요. 심리적으로 남자가 자꾸 불안해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 여자들이 뭔가 특별히 더 잘났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한 가지가 다르죠. 그들은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그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되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에게 나를 전부 내어주진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만의 루틴이 있고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두렵고 신경 쓰이고 어느 순간 더 애틋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예쁘고 잘 웃고 착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여자. 이 여자.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후회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여자가 되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먼저 묻고,
먼저 잘하려고 해요. 오늘은 바빠서 만나는 건 어렵겠어. 내일은 괜찮아. 이런 한마디가 남자한테는 엄청난 자극이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뭐지? 나 말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요즘 뭐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자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자꾸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고 싶어져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는 방법은 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사람의 연락보다 내 기분부터 먼저 챙겨보세요. 한 끼를 천천히 맛있게 먹는다든지, 오래 미뤘던 드라마 한 편을 보든지,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도 좋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그 사람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져요. 이 여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이 감정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랑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칭찬 하나에도 마음을 열게 되죠. 처음엔 그 말이 너무 뻔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단순하다는 말 속에 진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어떤 남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영 시큰둥하고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같은 말인데 왜 어떤 남자는 웃고 어떤 남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그 욕구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마다 자극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 부분,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걸 알게 되면요. 굳이 말 많이 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남자의 눈빛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감정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더 오해가 많아요. 이 사람, 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 들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반응을 끌어낼 포인트가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남자마다 각자 자기만의 핵심 욕구가 있어요. 이 마음만 잘 알아주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남자는 칭찬 한마디에 살아나요. 자기 이거 진짜 잘한다. 역시 다르네. 이렇게만 말해줘도 표정부터 목소리까지 확 달라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 성과,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죠. 보호 욕구가 강한 남자는 이런 거 혼자 하려니까 좀 무섭네. 이런 말에 마음이 확 움직여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자부심,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더 열심히 다가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들은 도전 욕구에 자극됩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데. 오빠는 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에 바로 승부욕이 올라가요. 이렇게 각각의 남자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포인트만 맞추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중독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고 나를 더 챙기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나를 알아봐주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여자 옆에 있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연애에서만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바꾸는 힘이에요. 남자는 자기 감정을 크게 표현하진 않지만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정을 읽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그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감정이 뭔지, 그 욕구 하나만 잘 알아봐 주는 것. 그게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자기는 진짜 이런 건 잘하더라. 이런 거 혼자 하려니 좀 걱정됐어. 이건 아무나 못하던데 오빠는 해낼 것 같아. 말투는 자연스럽게, 표정은 진심 담아서, 그 다음 반응은 아마 당신도 좀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 특별한 여자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여자는 꼭 예쁘진 않은데 자꾸 생각나. 다른 사람 만나다가도 괜히 걔가 떠올라. 이런 말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 어떤 여자는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고 심지어 다른 사랑을 해도 그 여자가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그건 그 여자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경험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외모, 돈, 학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함, 심리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남자에게 오래 남는 여자, 놓치면 후회하는 여자, 결국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밀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비슷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비슷한 말투, 비슷한 직업, 비슷한 외모까지.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요? 그 사람만의 첫 기억, 그 사람과만 나눴던 특별한 경험, 그리고 아무한테나 하지 않았던 말, 행동, 배려 때문이에요. 남자는요, 감정이 남는 경험을 기억해요. 그게 바로 심리적 희소성이에요. 예쁜 여자, 돈 잘 버는 여자, 말 잘하는 여자,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건 너니까 해주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 오래 남아요. 자기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 믿어요. 이런 한 줄 응원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만 습관처럼 보내줬어요. 처음엔 그냥 고맙다고만 하죠. 근데 그 메시지가 어느 날 안 오면요, 그때부터 허전함이 생겨요. 왜 오늘은 안 왔지? 혹시 무슨 일 있나? 아, 내가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그 짧은 한 문장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또 이런 말도 좋습니다. 여긴 처음인데. 오빠랑 와서 더 좋다. 이 요리는 자기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작고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처음이고 특별하고 기억 속에 각인되는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걸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가 알고 있을 때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남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럴 텐데. 아, 이건 나한테만 해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쉽게 놓지 못해요. 심지어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 마음속엔 당신과 연결된 감정, 기억, 분위기가 한 덩어리처럼 남아 있어요. 그게 쌓이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감정은 못 느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여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냥 예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특별함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줄 수 있는 작은 감정, 그 사람만을 위한 배려, 그리고 진심 담긴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이건 자기에게만 해주는 거야.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남자에게 너무 쉽게 다 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진심도 많이 표현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늘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예전엔 나한테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요즘은 내가 연락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왜 이럴까요? 내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감정도, 시간도, 마음도 다 꺼내서 보여주면요.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만 남겨두면 그게 사람 마음을 더 움직입니다. 늘 밝게 웃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표정이 조금 담담해 보인다든지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오늘은 먼저 연락 안 하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을 조금 덜어내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 주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남겨두세요. 그러다 한번 사실 오빠 생각 많이 했어. 이 한마디면요. 남자 마음은 훅 흔들립니다.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왜 이제야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가끔은 작은 위기도 괜찮아요. 연락을 조금 늦게 한다거나 가볍게 서운한 말을 한번 던졌다가 그 다음엔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래? 하고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면 그래도 역시 이 사람이 좋다.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깊어지는 방식이에요. 작은 불안 뒤에 오는 안정감. 그게 오히려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남자는요, 늘 똑같은 감정보다 조금씩 변하는 감정에 끌려요. 내가 항상 웃고, 항상 잘해주고, 항상 다가가기만 하면 그건 편하긴 해도 그리운 감정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조금 달라지고 그 감정을 덜어내면 그때부터 궁금해지고 그리워지고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다 주지 마세요. 조금씩 보여주고 가끔은 거리를 두고 또 다시 따뜻하게 다가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그 사람 마음은 점점 당신에게 더 깊어집니다. 불안한 순간이 있어야 따뜻한 순간이 더 소중해져요. 오늘 이 영상 보고 하나만 기억하신다면요. 내 감정은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자. 이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관계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세요. 왜 나만 이 관계에서 늘 먼저 움직일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문제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서운한 게 있어도 참고 싸움이 나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가끔은 너무 외롭죠. 사랑은 둘이 하는 건데 왜 이 관계는 자꾸 나 혼자 끌고 가는 것 같을까요? 근데요. 그 사람이 먼저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고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내 기분을 먼저 눈치채고 행동해주는 사람. 이건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관계를 유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내가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조종당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명령하거나 따져 묻거나 자꾸 확인하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세우고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 뜻대로 조종당하는 게 아닌데도 어떤 여자 옆에 있으면 남자가 자꾸 움직여요. 자기가 먼저 챙기고 맞춰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건 유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유도라고도 못 느껴요. 그냥 이 여자랑 있으면 내가 더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만 남아요. 남자가 뭔가 말없이 삐딱한 행동을 해요. 이럴 때 대부분은 왜 그래? 기분 나쁘면 말을 하지.
이렇게 바로 따지죠. 근데 이럴 땐요.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혹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선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자기가 먼저 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 흐름이 반복되면 남자는 점점 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생기면 그 사람이 먼저 나 요즘 좀 이상했지. 혹시 뭐 불편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문제 생겼을 때의 대처법만이 아니에요. 관계를 이어가는 전체 흐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 보면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약속 잡고, 먼저 안부 묻고, 그게 반복되면 자꾸 내가 이 관계의 리더가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는 너무 편안하게만 있으려 해요. 이제는 그 패턴을 조금 바꿔보세요. 예전처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말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내 일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번 주말은 뭐 해? 라고 물어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흐름이 바뀌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 관계를 지키려면 뭔가 해야겠구나.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당신은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상대에게 책임감을 주고 내 존재를 더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건 내가 더 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관계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기분. 그게 남자가 느끼는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할 거예요. 여섯째, 자신이 애쓴 만큼 그만큼 더 애착을 느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 관계에 그렇게 많은 마음을 쏟았는데 왜 그 사람은 가볍게 느끼는 걸까? 정말 열심히 챙기고 배려했는데 내 마음이 열리는 만큼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듯한 느낌. 정말 나만 미련하게 구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작은 부탁 하나에도 남자가 나를 더 신경 쓰게 만들고 결국은 이 여자 놓치면 손해다라며 상대가 오히려 스스로 애쓰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일까 생각하기 쉽죠. 그 비밀을 지금 풀어드릴게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정성을 들인 만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당신이 노력하고 마음을 쏟으면 상대방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소한 순간에도 상대가 당신을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선택지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한강에서 산책할까? 아니면 양평 드라이브 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는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고른 선택에 잘해내고픈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작지만 강력한 심리적 변화예요. 내가 결정한 관계라는 책임감이 생기면 그 관계는 내가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다 보면 남자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여자 놓치면 진짜 손해야. 이 한마디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과 함께 만들어낸 기억과 감정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예요. 실제 심리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관계에 많은 시간과 감정을 쓸수록 그 관계에 더 강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심리적 소유감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내가 쌓아온 선택과 경험은 그냥 지나가는 흔적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 안에서 우리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볍게 오늘은 한강 산책 어떠세요? 아니면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남자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는 선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관계의 세계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작은 성취감이에요. 그게 쌓이면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오늘 드린 한 가지 팁만 기억해 주세요. 작은 선택지를 주되 함께 만드는 느낌이 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이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신을 향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없는 자리가 너무 낯설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는 날들.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야. 널 소중히 하지 않는 그 사람 잊어버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지나도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이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어떻게 하면 빨리 잊을 수 있을까입니다. 운동을 해보고 친구를 만나고 일에 파묻혀 보기도 하죠.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극복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회피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덮으려 했던 감정은 어느 날 불쑥 다시 고개를 들곤 하니까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만큼 감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스며들죠. 마치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무너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별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있는 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회복의 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상처는 어떻게 마주해야 아물 수 있는지, 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도 미움이 아닌 조금의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처음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만약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극복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겪으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잊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들과 웃으려 애쓰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새로 만나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아픈 것 같고 뭔가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이별을 극복한 것일까요? 사실 그건 마음속 상처를 억지로 눌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죠. 상처는 우리가 마주하지 않을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더 큰 아픔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 사람의 사진 하나, 지나가던 노래 한 구절에도 눈물이 터지는 자신을 보며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진짜로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김현숙 여사님은 남편과의 이혼 이후 친구 소개로 새로운 만남을 이어나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젠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셨죠. 하지만 밤이 되면 괜히 TV를 보다 울컥하고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그제서야 김현숙 여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헤어짐의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 조용한 밤마다 일기장을 펼쳐놓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도 문득 생각났어. 이 말, 그땐 왜 그렇게 아팠을까?
아직도 마음이 헛헛해. 그렇게 감정을 꾹꾹 눌러 담지 않고 슬픔은 슬픔대로, 원망은 원망대로 하루에 한 조각씩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언젠가부터 그 감정들이 나를 덮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을 쓰는 글을 써보고 혼자 남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그 감정 아래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거야. 하지만 그건 혼란 속에서 마음이 작아진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좁아져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반론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보면 좀 잊혀지잖아요. 잊기 위해선 덮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숨을 쉬게 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건 회피일 뿐 근본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이별의 진짜 극복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나고 나서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별을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외로움을, 미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통과하세요. 지금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이별이 이토록 아플까요? 이별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아픔이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마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얹힌 것 같고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로울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별의 고통은 단순히 사랑이 끝나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의 밑바닥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그 관계를 통해 나의 외로움을 견디고 그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면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이별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젊을 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조심스럽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더디기도 하니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만 이만한 사람 또 못 만날 거야.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 몰라.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진실일까요? 그 사람이 특별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느끼는 건 아직 내 마음의 기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고등학생 때 수능 한번 망쳤다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아라고 생각하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땐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길을 걷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단 걸 알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사랑이 가장 깊게 느껴졌던 건 그만큼 내가 마음을 열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을 다시 열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선택지를 넓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당장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박철우 씨는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무도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그분 마음속 오래된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열 수 있을 때 오는 거구나. 이별이 힘든 건 내가 그 감정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분히 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상대를 통해 내 외로움을 덜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서
내가 배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나눈 따뜻한 말, 웃었던 날들, 함께한 계절들, 그리고 내 안에 남은 감사함 하나를 붙잡아 보세요. 그 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고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숨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별의 고통이 오래가는 이유는 상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놓아줘야 비로소 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볼까요? 그 안에서 후회 없는 사랑, 그리고 후회 없는 이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하고 또 떠나보내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별 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 그건 미련보다 자책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내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참을성 있었더라면, 조금 더 다정했더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맴돕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그 사람과의 기억은 미화되며 결국 우리는 지나간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꼭 돌아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진짜 나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사람처럼 조금 더 맞추고 조금 더 참고 내 본 모습을 살짝 감춘 상태로 애쓴 나였을까요?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꺼내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나중에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왜냐고요? 진짜 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모습을 그만두었을 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혜선 여사님은 젊었을 땐 참 많이 참았어요.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꾹 눌렀고 속상한 말을 듣고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도 모르게 지쳐버렸죠. 그분은 결국 자신을 지우고 만든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나답게 살았더라면 그 사람과는 더 짧았겠지만 내 자신은 덜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별이 덜 아프기 위해선 사랑하는 동안에도 이별하는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떠났더라도 나는 나답게 사랑했고 그 사람도 그걸 알고 떠났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오래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계절처럼 스쳐가야 하고 어떤 인연은 수십 년을 함께 가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진심으로 보냈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동안 내가 진심으로 웃었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따뜻해졌다면 그 사랑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의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했고 너는 그런 나와 여기까지였구나. 그래서 억지로 잡지도 말고 억지로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별하세요. 그 사람이 떠났어도 후회 없이 담담하게 보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별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부모, 자식, 친구, 스승,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중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남고 어떤 인연은 불쑥 다가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의외로 짧게 스쳐간 인연이 더 큰 흔적을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몇 년이 흘렀는데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연인으로 만났던 그 사람 역시 단지 사랑했다는 감정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조력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너무 의지하는 버릇을 깨닫게 해줬던 사람일 수 있고, 혹은 내 안의 결핍을 비춰준 거울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에 헌신적인지, 얼마나 상대에게 마음을 다 주는 사람인지 나조차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현숙 여사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오래된 연인이 떠나고 난 뒤 그분은 무너진 감정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널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너다운 게 뭔지 널 알게 해줬잖아. 그제야 박현숙 여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고 마음을 쓰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다음 사랑에서는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고요. 그 사람은 사랑이자 거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별 후에 남는 상처만 붙잡고 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지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인생의 한 챕터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면 즐거운 장면만 남는 게 아닙니다. 슬픈 부분도 있고 화나는 부분도 있죠. 그 모든 페이지를 다 읽어냈기에 비로소 마지막 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덮는 거잖아요.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의 인연이었고, 그 인연엔 정해진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된 겁니다. 잡으려 해도 붙잡아도 그 자리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하면 오히려 나만 상처받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일, 정든 추억을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도 흐르고 마음도 내려앉고 괜히 전화라도 한 번 더 올까 기다려보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별이 단지 아픔만 남긴 게 아니라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언젠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살아가게 해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의 성숙, 한 번의 인생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삶의 일부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별이 당신에게 어떤 배움을 남겼는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사랑은 운명이 아닌 배려와 성숙의 선택입니다. 우린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결국 운명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별 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마치 모든 게 정해진 길이었던 것처럼, 운명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끝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유난히 오래가고 어떤 관계는 짧지만 강렬하게 스쳐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명의 차이? 아니면 타이밍의 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선택이라는 걸요. 젊었을 땐 감정이 이끄는 대로 빠르게 가까워지고 쉽게 기대하고 작은 다툼에도 크게 흔들리며 사랑을 운명처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요. 사랑이 오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드라마 같은 대사도 불꽃 튀는 설렘도 아닙니다. 결국은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성숙한 책임감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곁에 있어서 당신도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쌓일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운명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내셨던 그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예전엔 운명이 날 도와주길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운명을 내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따뜻해지고 내가 먼저 배려하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타이밍보다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우리는 운명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미움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끝난 이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냈는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한 시절의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축복이었다는 거요.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더 단단해졌고 다음 사랑을 하게 될 때 나는 더 여유 있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하루하루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이 사람과는 끝이었을까?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진심이었고 나는 나답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따뜻하면서도 때론 너무 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함께일 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헤어지고 나면 그 기억마저 도려내고 싶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별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도 사랑이 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인연이 닿은 시점이었고 그 인연 안에서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애썼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회복해가는 것. 그게 진짜 이별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사랑은 늘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고 이별은 늘 실패만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랑과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부터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윽박 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아빠랑 똑 닮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남편의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단지 거짓말한 아들을 훈육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가족의 상처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엄마를 그리고 우리를 자주 때리셨어요. 가족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조심스럽지만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상처까지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땐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내가 지켜줄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었고 살면서 절대 꺼내지 않으려던 과거를 처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남편의 입에서 비난의 무기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말한 내 상처는 이제 내 가슴을 찢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땐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얘기를 꺼내지만 않았어도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보진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날의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오래된 상처를 털어놓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으로 말해도 이해로 돌아오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자와의 관계에서 절대 해선 안 되는 말 7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말들이 왜 상처로 남는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분명 여러분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경계선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처음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만약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단점을 굳이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아픔 하나쯤은 있지요. 젊은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 상처받은 과거, 가족 간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도 누구에게 쉽게 말 못할 고민까지 우리는 그걸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런 일 있었어. 지금 너무 힘들어.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자 앞에서는 자신의 단점이나 가족 문제, 힘들었던 과거 같은 이야기는 무조건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걸 말하기보다 필요한 것만 나누는 법을 압니다. 예전 남자친구에게 차였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꺼내다 보면 남자는 당신을 이해해주는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나와 함께할 미래는 어떨까를 따져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에서 끊임없이 상처, 가난, 불화, 과거 남자 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 남자의 머릿속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하면 나도 언젠가 같은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연인에게 부서 상사들이 날 무시했어. 이렇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그때는 그 남자가 다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나와 그가 사소한 갈등이 생기면 그때 말한 내 단점이 나중에는 칼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 단점, 과거 상처를 다 꺼내며 그가 날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로 그의 사랑을 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에게 절대 거짓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시기와 말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사랑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어요.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감정을 기대고 그 자리에서 위로받지 못한다고 상처받는 건 결국 내 마음에도 독이 되고 상대에게도 버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조건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 드러내야만 진짜인 사랑을 꿈꾸지 않지요. 적당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깊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분들이 스스로를 늘 피해받은 존재로 그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까지 오시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이미지를 지켜주세요. 남자 앞에서 눈물보다는 미소로, 약함보다는 단단함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결국 상대의 마음을 더 오래 붙잡는 힘이 됩니다. 굳이 말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는 이미 잘 해결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 해결했어. 이런 식의 마무리는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심어줍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든든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현명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자들은 서열동물이고 과시욕이 커서 자신의 여자가 다른 여자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여자를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게 되죠. 그리고 이건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속내를 남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결혼 기념일마다 선물 사준다던데. 오빠 친구는 그렇게 다정하던데. 오빠는 왜 그래? 이 말 무심코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뿌리째 흔드는 말이라는 것, 그 이후로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유난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존재입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만 들어도 어깨 펴지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 바로 비교입니다.
남자들은 비교를 들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건가? 그럼 그 사람 만나지 왜 나에게 말해? 이런 생각이 가슴 깊숙이 박히면서 마음을 닫기 시작하죠.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남자 마음속엔 나는 실망만 주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애쓰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뭘 해도 부족하다면 그냥 못 본 척 살아야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물론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답답하니까, 아쉬우니까, 기대했으니까.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그 마음은 절대 전달되지 않고 서운함과 거리감만 쌓이게 됩니다. 그만큼 오래된 관계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깊은 금이 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라는 말 대신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비교는 타인을 들이대는 방식이고 표현은 내 감정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도 전달 방식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전혀 달라지죠. 당신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 대신 나는 당신이 다정하게 말해주면 좋더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상대는 책임이 아닌 이해로 반응하게 되고 오히려 더 다가오고 싶어집니다. 혹시 그래도 저 사람은 너무 변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끌어내는 방식도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비교해서 자극하기보다는 공감으로 이끌어내야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멋져야 사랑받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어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죠. 말은 때론 칼이 되지만 때론 따뜻한 이불처럼 사람을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말 한마디에 달려 있죠. 세 번째, 과거 연애사는 묻어두세요. 남자에게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 연애 이야기는 지금의 사랑에 민감하게 작용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엔 사랑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그걸 꺼내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은 내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해석으로 남는다는 사실.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단순한 고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건가, 못한 건가 하는 쓸데없는 경쟁심과 상상이 피어나는 거죠. 걔는 바람을 피웠어. 그 사람한텐 너무 헌신했었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머릿속에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남아버립니다. 그건 단지 과거일 뿐인데도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식과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과거 연애 이야기에는 감정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담담하게 말해도 듣는 쪽은 과거를 괜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었어. 내가 걔보다 훨씬 나아. 라는 긍정적인 의도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남자에 대한 언급은 어떤 이유로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자신에게는 없는 감정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 연애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커플일수록 현재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는 꺼내는 순간 관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혹시 위로받고 싶어서 말하고 싶다면 상대가 충분히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무게를 나누는 건 좋지만 그 무게가 상대를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게 하는 배려도 함께해야 하니까요. 나중엔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지금이 아닌 더 깊은 신뢰가 쌓인 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서로의 미래에 집중해도 늦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가 과거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사랑은 과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진심입니다. 네 번째 생활, 과거 사진 공개는 신중하세요. 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좋아. 쌩얼도 괜찮아. 과거 사진도 편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 요즘은 솔직함이 미덕인 시대라지만 정말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랑일까요? 연애 초기나 관계가 아직 깊지 않은 시점에서 쌩얼, 민낯, 성형전 사진, 과거 통통했던 시절의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니까. 자연스럽게 웃지만 상대의 마음에도 그 진짜 이미지가 깊게 남아버린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죠. 남자들은 시각적인 기억에 더 오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감각입니다. 예전엔 좀 촌스러웠어. 그때는 살이 많이 쪘었거든. 이렇게 말로만 들을 때는 이해하고 공감했던 남자가 막상 그 사진을 봤을 땐 표정이 굳어지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게 마음이 식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의 흐름이라는 건 참 묘해서 그 과거의 이미지 하나로 마음이 미묘하게 엇나갈 수도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깊어져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땐 그 어떤 모습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며 외모 변화며 다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처음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보다 더 중요한 게 아껴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나눠 먹을 때 더 깊은 맛을 느끼듯 사람 사이도 처음부터 모든 걸 꺼내 보여주는 것보다 천천히 필요한 만큼씩 보여주는 것이 더 설레고 깊은 감정을 남깁니다. 여성분들에겐 익숙한 모습이라도 남성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화장 전후의 인상 차이나 과거 스타일의 사진 한 장이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떤 관계든 신비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 설렘도 함께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나야. 생얼도 괜찮지? 이 말보다 더 설레는 말은 나중에 더 가까워지면 그때 보여줄게. 이런 말 아닐까요? 상대는 나한테 특별한 무언가를 아껴두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신비로운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끌어당기고 더 알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을 자극하게 되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 있는 그대로라는 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사랑은 아껴 보여주는 지혜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씩 알아가게 하고 천천히 보여주며 더 깊은 애정을 쌓게 만드는 것.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의 방식일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숨김이 아니라 배려로 받아들이는 성숙함.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사랑의 방식 아닐까요? 5번째, 헤어지자는 말. 장난이라도 절대 꺼내지 마세요. 됐어.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감정이 북받치던 어느 날, 혹시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그 순간 당신이 뱉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이별 예고장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한마디를 실제로 준비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혹은 단지 답답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이런 강한 말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말은 감정의 전달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동의 신호로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감정보다 먼저 메시지를 인식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젠 끝내고 싶은가 보다.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의 문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결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번 반복되면요, 이제는 붙잡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혼란스러웠겠지만 2번, 3번 들으며
마음속에 이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것이라는 위험 신호가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그 말대로 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을 뿐인데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이별로 남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말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말에 이끌려 결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계 속에서 말의 무게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서움을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말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서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 말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끈은 놓지 않는 표현입니다. 상대에게 격한 감정은 전달하되 그 감정이 이별의 신호로 오해되지 않게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정말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수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떠난다는 말은요, 누구에게건 한 번밖에 못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꺼내기 전 정말 그 사람 없이 살 자신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더 깊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은 화살입니다. 놓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이야기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만하자, 끝내자는 말 대신 지금은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런 말들로 마음을 다치지 않게 감싸주는 연습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6째, 무책임한 말투는 사랑을 닿게 만듭니다. 몰라. 어쩌라고? 이 짧은 한마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일수록 이런 말들이 별 의미 없이 툭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 상황이 피곤할 때,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말 섞기 귀찮다는 의미로 내뱉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이 말들이 나는 내 말에 관심 없어,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나는 혼자인가 하는 깊은 고립감을 남기죠.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크게 싸우는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무심한 말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침묵과 단절입니다. 남자들은 어떤 질문에 논리적 해결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왜 요즘 연락이 뜸해요? 라고 물을 때 그 속엔 단순한 서운함보다는 나는 당신이 여전히 내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몰라. 그냥 요즘 바빠. 이렇게 되면 감정은 대화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져버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무책임한 말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음이 점점 굳습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진심을 나눌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투와 표현 방식엔 책임이 따릅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몰라 대신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조금만 시간을 줄래요? 그만해 대신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는 대화의 끈이 아직 이어져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는 감정을 주고받는 거지만 그 감정이 너무 날카롭게만 표현되면 상대는 언젠가 그 감정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피하는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과는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는 벽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절실히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하니까요. 감정이 격할 때는 대화보다 거리두기를 먼저 생각하세요. 짧고 단절된 말투 대신 내 감정을 부드럽게 설명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상황이 나한텐 좀 버겁게 느껴졌어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도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일곱째, 가족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마세요. 가족 이야기.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어긋나는 순간 되려 내게 되돌아오는 말의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는 좀 예민하세요. 아빠가 예전에 바람을 피운 적도 있어서요. 이런 말들 말이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이해해요라며 넘어가던 사람이 나중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그 순간 처음의 솔직함은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에서 컸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식의 낙인으로 변해버립니다. 가족 문제란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인생의 배경일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통해 지금의 나까지 해석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굳이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가 쌓인 뒤에야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진짜 사랑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라는 건 전부 다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게 진짜 어른스러운 솔직함입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이니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지만 감정이 틀어지는 순간 그 이야기는 칼날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말이라는 건 내가 잊어도 상대는 잊지 못할 수 있고 내가 괜찮다고 해도 상대는 그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배운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말은 때를 알아야 하고 상황을 가려야 한다는 것.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진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친밀한 관계는 모든 걸 쏟아내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가 쌓일 때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가 나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실망하면 어쩌죠? 그 질문에 드리고 싶은 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침묵조차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당신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길 겁니다. 때로는 그 솔직함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관계를 서서히 어긋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정보들은 듣는 사람에게 지금 나와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지레짐작하게 만드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날 저녁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걸 알고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에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남편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네 아버지랑 닮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졌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거든요. 그 얘기, 내가 꺼냈던 그 이야기. 결혼 초 겨우 마음 붙이고 살림을 이어가던 시절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에 오래 묻어뒀던 기억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엄마한테, 우리한테 손찌검도 자주 하셨고요.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지만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내 아픔을 안아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푸니까 애기가 죽잖아. 너도 결국 네 집안 기질 못 버렸네. 남편의 말은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꺼낸 이야기, 내가 믿고 털어놓은 내 과거가 지금은 남편의 입에서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무기로 바뀐 거였습니다.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얼마나 조심했는데 속으로 울먹이며 거실을 빠져나오는데 아들은 어딘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자
30년 넘게 지켜온 내 자리, 내 역할,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감춰온 모든 노력을 누가 알아주긴 했던 건가? 그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고백은 나도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이겨냈어요라는 뜻이었는데 남편은 그 뒷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한 줄만 분리할 때 꺼내는 도구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람은요, 상대를 믿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모든 진심이 다 이해받는 건 아니더군요. 특히 과거는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순간 이해가 아니라 프레임이 되어 내 인생 전체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한텐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가끔 혼잣말처럼 나오는 그 말은 지금도 저를 붙잡아주는 마음속 마지막 기둥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상처 같은 건 상대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꺼내도 늦지 않더군요. 지금도 남편은 가끔 그 얘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거든요. 내가 그 말을 꺼냈던 건 사랑 때문이었지만 그 말이 남은 건 상처로만 남았다는 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슴속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부디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성숙한 관계는 침묵을 택할 줄 아는 용기,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 유지됩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충분히 느껴질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7가지 남자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말로 시작되지만 말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집 남편은 그렇게 안 하던데 솔직하다는 이유로 과거 연애 이야기, 내 단점, 상처가 된 가족 이야기를 서슴없이 털어놓은 적은 없으셨나요? 무심코 던진 헤어지자는 말, 지친 날 툭 튀어나온 몰라, 됐어, 어쩌라고,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배우는 마음이겠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말의 무게를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 우리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 상대를 아끼는 말투와 기다려주는 말의 간격에서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쌓였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한 관계, 더 오래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가 되고 어떤 말은 삼킬 줄 아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힘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